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미국의 중국 해체 전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미국의 중국 뽀개기 전략. 예, 뽀개기 전략입니다. 예. 미국도 되게 들어가네요. 예. 참 기대가 이게 됩니다. 예. 지금 북한에 비가 와가지고요. 예. 그 함경도 지역에 부대가 통째로 사라졌대요. 수몰돼 버린 거, 수장돼 버린 거, 쓸려간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수재가 발생하는 예. 이유 중에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그 땔감을 이 천연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천연가스라든가 기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은 가스라든가 기름을 쓰기에는 턱없이 이런 경제 여건이 안 돼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그죠. 벌목을 해버리는 거예요. 땔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조림 산업을 하기 직전 직전 상태 모든 산이 벌거숭이가 되니까 비만 오면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강 바닥을 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수심이 강 바닥에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방하고 강 바닥 사이 높이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비만 오면 제방을 넘어서 홍수가 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지 뭐 않습니까? 전차 공장부터 군수 공장들 다 미사일 기지들 뭐 다 수몰돼 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모군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쌀을 이렇게 썩은 거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군인들이 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충근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그 몇 회째인지 모르겠지만 북한군 장교들에 대한 쌀 배급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장교들이 쌀 배급을 정량을 배급받지 못할 정도면 실제 사병들은 밥을 굶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러고 이 폭풍군단이라고 특수부대를 북중 접경 지역에 보냈더만은 월급을 안 주니까 얘들이 북한군 창고를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창고 털어본들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북한군 고위 장성들 차량을 급습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총격전 벌어지고 뭐 그러니까 북한 그 탈북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가장 무섭냐 하니까 군인 떼강도가 가장 무섭다는 군인 거예요. 떼강도, 그걸 군인 떼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무장한 군복을 입고 약탈을 하는 거야. 군인 떼강도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이렇게 북한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군대가 군대를 공격하는 우리 이모군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82년인가요? 82년. 뭐 그쯤 되면 1882년인지 92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가 있었는데 구식 군대에 대해서는 쌀에 이 겨와 모래를 섞어서 지급을 하니까 구식 군대가 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이모군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역사는 반복되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국도 기업들이 전부 탈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1,800만 원 이상을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야 그거 어디 쓸 거냐? 뭐 이렇게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심사를 해가 준다는 건데 사실 돈 다 압수하는 겁니다. 몰수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중국 1,800만 원이나 인출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대한민국 지금 500만 원 이상 되면 다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이거 대한민국이 누굴 본받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네요. 뭐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달러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다 이렇게 달러를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 있고 연예인 재산, 기업 재산들을 지금 약탈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죠. 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어떻게 하겠냐 반중 정보 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 파이브 아이즈에 이 포함을 시키겠다고 지금 뭐 발표가 됐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어느 국가가 5개의 눈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지. 미국, 영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해가지고 다 저기 영국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 영어 쓰는 애들 자기들 브라들끼리 형제들끼리 소련을 견제하자고 해가지고 미영 호케뉴네요. 미영 호케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드는데 얘들이 지금 한국, 일본, 인도, 뭐 독일 요렇게를 추가를 시키겠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겠다, 뭐 나토에도 들어가겠다, 돈 자기들이 낼 만큼 내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예, 고노 관방상이 예.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며 예. 가입하겠다고 가입시켜달라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응답을 안 했죠. 예, 예. 그런데 안 했는데 한국은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끌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버렸죠.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예. 검토가 하고 있고 내년 맨 5월 먼저 언급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 한국은 뭐 하겠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이름 넣어버리니까 저거는 뭐냐면 강제로 한국을 끌고 들어가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쿼드라고 해가지고 일본 주도로 대북 봉쇄망을 해보니까 호주, 인도, 뭐 미국, 일본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군이 없으니까. 다 합쳐도 대한민국의 육군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죠. 국가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강제로 지금 끌고 들어가가지고 저기다 갖다 붙이겠다 이건데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는 한국하고 미국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가 약혼식을 했다 이거니까 약혼 뭐 하면은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뭐 한눈도 팔고 바람도 피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좀 느슨한 형태였다면은 한국이 자꾸 친북하고 자꾸 바람 피고 하니까는 이제 저거를 정보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강제로 저기 힘 있는 남편이 강제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혼인 신고하고 이제 강제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기 신혼여행 끌고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애 놓고 이제 그러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쌀이 익어서 밥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예. 이제 저렇게 되면요 바람 피면 그때부터 이제 칼부림 나는 거예요. 이제. 예. 참, 예. 그 문재인 씨가 상당히 이 시진핑으로부터 시진핑하고 지금 바람 피다가 예. 미국이 지금 강제로 이제 예. 혼인 신고를 해버린 상황인데 예. 시진핑이 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 곤혹스러운 시각으로 문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예. 지금은 사랑의 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래 듭니다. 되면 이제 배신감이 예. 치를 떨면은 치정이 얽힌 이게 살인 사건이 좀 예.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씨가 이 제명의 이 그 자기 제명이 제명의 제명이 제명의 끝까지 자기 이 목숨을 예. 끝까지 누릴 수 있는지 예. 요게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치정에 의한 살인이 이게 잔인해요. 예.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한 갑자기 번 마음이 돌아서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명이 하니까는 갑자기 점지사님이 생각나시네요. 예. 참, 참. 거시기합니다. 예, 거시기하죠. 거시기에 참 예. 거시기에. 근데 이제 한국하고 우리 미국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협정들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주 예. 협정을 맺었어요. 그 박근혜 정권 때 2016년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일본 제끼고 한국하고 우주 협정 맺어가지고 한국이 이제 우주 달 탐사선 만드는데 기술 주고 뭐 한국판 GPS 만드는데 기술도 주고 이 아르테미스 협정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저기 이게 보니까 2008 우주 기술을 대한민국에 이전해주는 이거라 보면 되겠죠. 예, 2008년부터 한미 양국 항공 안전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그때부터 기술을 막 퍼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한미 군 항공기 인증 공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의 방사청에서 이 군용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오케이 이거 성능 인증서를 발급을 하면은 미국이 추가로 검사를 안 하고 그 부품을 미국의 항공기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KS 마크를 받은 거는 미국에서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 마크 찍어주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야.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항공 우주 부품. 그 부품이 스탠다드가 똑같아졌다. 표준에 똑같아졌다. 호환되고 예. 우리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제약이 없어지고 예. 그래 되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한국으로 강제로 예. 끌고 들어가면서 아까 인도나 일본이나 독일은 그거는 격가지로 넣었을 거라고 제가 어저께 예.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미국이 가망 인증 상호 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다. 이 뭐예요? 파이브 아이즈. 예. 얘들하고만 체결을 했는데 한국하고 아시아 최초로 일본 예. 제끼고 군사용 항공기
인정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한국을 파이브에 이제 끌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참 이상한 거는 이제 아베 수상이라든가 그 전에 그다음에 고노 관방상이라든가 일본의 이 인사들이 그렇게 미국에 구애를 하면서 퍼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던 부분을 한국은 언급도 안 했는데 여기 끌고 가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일본하고 독일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길래 우리보다 뒤에 이 언급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공산주의에 맞서가지고 그 6.25 때 소련군, 중공군하고 같이 그 북한군하고 맞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베트남전에서 미군하고 같이 손잡고 또 중공군, 그 베트남군,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맞서 싸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그 피해 대가입니다. 피해 대가가 이래 무서워요. 그 왜냐하면 피가 섞인다는 게 이게 그냥 형제 아니에요, 브라더. 우리는 하나님 아래 브라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동맹 플러스 이제 피해 동맹이네요. 피해 동맹이죠. 그러니까 피해 동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전에 할아버지 세대에서 오히려 맞서 싸웠던 미군과 전투를 벌였던 일본이나 독일은 피해 동맹이 아니라 그땐 적국이었던 적이었죠, 적. 적이었던 과거 역사가 있음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한국전에서 베트남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같이 싸웠던 그죠? 전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통하는 거야. 야, 너가 아버지 그 베트남전 갔다 와서 안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 베트남전 갔다 왔는데 너가 아버지도 베트남전 갔다 왔나? 야, 불안하네 하면서 너가 아버지는 어느 전투에서 활약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 전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야, 너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한국전에 그때 그 전투에 참여하시는 우리 할아버지도 이게 되는 거예요. 손자들 세대에서. 우리 그 저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그 참전 용사들을 한국에 모셔서 이 격전지도 돌아보게 하고 한국을 관광시켜주는 목사님 한 분 계셨죠? 그분의 얘기가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그 많은 이제 노병들이죠. 그분들이 전쟁의 트라우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 참혹한 전쟁을 겪었을 때 겪는 이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내가 왜 그때 다쳐서 특히 다쳐서 왜 내 아무런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내 피를 흘리며 내 다리를 바치며 내 손을 바치며 왜 거기 가서 근무했었는지 싸웠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가치가 없는 전쟁에 갔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몸이 피폐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을 한번 방문해서 자기가 싸웠던 자기가 생명을 걸고 바쳐서 싸웠던 대한민국의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 10위의 경제 국가가 되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순간 그 모든 트라우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제까지 체념하고 굉장히 이제 무가치한 이 전쟁에 내가 왔었다 했다가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죠. 전쟁에 참여했고 내가 여기에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린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는 미국 청년들의 피와 넋이 잠들어 있고 한국 청년들의 피와 넋이 잠들어 있는데 이 청년들의 영혼이 그 하나님 오른편과 우편에 앉아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마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브라더야, 형제야, 형제. 맞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죠. 피가 섞였는데 그러면 브라더지 무슨 그게 얼라이언스 무슨 동맹입니까? 브라더지. 그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엮인 동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등훈련기 사업에 그때 그 우리나라 카이에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 들어간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죠. 근데 그 탈락을 할 때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와서 방위비 분담을 5조를 요구했죠. 5조 줬으면 되지. 그때 5조를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5조를 줬으면 저
저기 뭐 T-50 공군기가 채택이 돼서 5조 뽑고도 남았을 저거 겁니다. 몇백조 되는데 예. 몇십조 뭐 몇백조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그것만 바라보고 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손해를 봤었는데 예. 다시 한번 기회가 이번에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왔다고 들었습니다. 보잉에서 예. 이 만드는 항공기가 훈련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제 그 조종사들 훈련하는데 지연이 생기니까 미 공군에서 한국에 그 카이에서 만든 FA50을 뭐 8대를 임대해가지고 이 이제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겠다. 거기다가 미 해군도 지금 그 훈련기 교체 사업을 하는데 저기도 한국이 저는 공군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이죠. 별도의 사업으로 해군인데 예. 저기는 지금 보잉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카이의 T-50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과 예. 관련해서 또 특이한 게 그 미 해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 착함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착함 훈련을 하는데 항공모함에 착함할 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 날개 뒤쪽에 어레스팅 기어. 그 어레스팅 후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 갈고리가 있어서 이 어레스팅 와이어에 거는 착함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멈추게 하는 요거를 추가로 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컨대 KF-21 그죠. 함재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넘어오는 거죠. 이런 기술이 넘어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 공군 훈련기 조종사들을 한국에서 만든 훈련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이미 한국이 철모도 못 만드는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미국에다가 공군기를 전투기를 수출했다는 거는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그 한국하고 이 미국하고 이제 목숨을 우리 같이 서로 목숨을 이제 의지하는 그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포니 정주영 회장이 포니 자동차를 미국에 첫 수출했을 때 그때 봤으면 미국 차 수준과 포니 차의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볼품없는 차지만 미국 교포가 어마어마하게 사줬어요. 포니 자동차를 보는 순간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가 자기는 나오냐. 못 먹고 못 살 때 미국 건너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에 수출됐다고 엉엉 울면서 이 포니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항공기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해서 미 공군과 해군의 조종사들이 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격세지감이냐면은 맞습니다. 저 항공기는요. 저 로키드 마틴의 그 기술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기술도 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야 뭐 저 너가 이거 너 거라고 해라 하고 이제 뭐 소유권도 이전해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드는데 일본은 전투기를 개발을 하려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저질하냐면요. 야 우리가 F-35 최첨단 소스 코드 줄게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같이 합동을 해요. 그런데 일본의 돈만 빨아먹고 일본의 기술만 빨아먹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F-16 기체하고 모양은 똑같은 F-2라는 전투기를 개발하죠. 일본은 F-2라는 F-16기보다 훨씬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더 큰 주력을 가진 F-2라는 전투기를 만들 때 일본의 전자 기술만 빼먹고. 나머지는 일본에 미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그 저기 F-35에 보면 에이사 레이더라고 최첨단 레이더가 달려있는데 그 레이더를 만든 게 일본 애들이에요. 그 기술을 미국이 싹 빼먹고 뭐 물건도 안 주고 뭐 하여튼 미국이 일본한테는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데드 카피를 줘버리고.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이 미국한테 좀 많이 빼먹었어요. 사기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알고도 속아주고 이뤄주고 뭐 모르고도 이뤄주고 계속 이뤄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를 하냐면요. 지금 대만은 미국한테 F-35를 사겠다고 수출 요청을 했는데 미 의회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수출을 금지해가지고 F-16V 최신형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친중 국가고 친북 국가인데 문재인 정권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를 참 F-35를 추가로 더 사겠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야 130대 우리 수출하기로 다 계약서 써놨으니까 와서 도장만 찍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군산에 그 미 공군 기지하고 한국 해군 기지가 있는데 저 군산에서 F-35가 뜨면은 저기 청도, 대련 저기 중국의 공군 기지, 해군 기지가 초토화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F-35가 왔을 때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할 때 48대 48대를 미 공군 이 F-35를 그러니까 일본 전역을 훑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스텔스 전투기다 보니까 일본 레이더 기지에서 전혀 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F-35 전투기가 130대가 들어오면 아마 미군과 합동 훈련을 하면서 중국 그 청도부터 대련까지 샅샅이 훑고 오는 훈련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겠죠.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중국이 완전히 털리는 이런 일들이 안 봐도 비디오처럼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한국의 공군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공군에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그래도 달러가 없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연예인들 재산 약탈하는데 그러면 저기 공군 군사력에다가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면은 경제가 파산돼가지고 망하겠죠. 그리고 저렇게 파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중공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젠 20이라는 그리고 젠 31이라는 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 엔진이 전부 다 러시아산 카피한 러시아산을 복제한 짝퉁 엔진을 달면서 사실 몸집은 굉장히 전투기 몸집이 가장 이 뭐 5세대라고 하는데 5세대 전투기 중에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미는 힘 이제 비행기를 앞으로 미는 힘을 추력이라고 하는데 그 추력이 원래 러시아산 엔진의 70%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안 나오죠. 그래서 항모에서 뜰 때도 여러 대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16대인가 바다에 추락했는데 15대 이상이 추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추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차이나 아닙니까? 차이나. 원래 스펙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실제 했어요. 성능이 차이 나서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어떤 유튜버가 상당히 재밌게 해설하는 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군에서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를 36대를 추가로 사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28년까지 36대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저게 2028년이면 북한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다 중국 용이지. 아파치 헬기를 운용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가 헬기 전력의 전 세계 2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를 우리가 그만큼 보유한다는 건 사실 북한 탱크는 사실 아파치로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지금 누구를 향한 거냐? 중국을 향한 건데 친중 문재인이가 중국을 때려잡는 저 아파치 헬기를 다 왕창 사주고 지금 은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한국이 친중 국가고 친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공장을 통째로 뜯어가라 뭐 30대 40대 사지 말고 뜯어가 가지고 너희들 마음껏 만들어봐라 기술 다 넘겨줄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위에 초코파이처럼 생긴 게 제 롱보 레이더인데 저 기술 저기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레이더까지 기술까지도 넘겨주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파치 헬기에는 저 밑에 지금 그 밑에 그 노란색 테이프가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 그죠? 이게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저게 16발이 그죠? 탑재가 된다는 거죠. 저게 16발이 탑재되는데 원샷 원킬. 그래서 한 대가 16대의 전차를 한번 나가면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대 들어오면은 1600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제 이 전차 세력, 이 기갑 전력을 일시에 괴멸시킬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냐면 공장을 통째로 주겠다는 거는
뭐 10대, 20대, 30대 이래 사지 말고 그냥 100대, 200대 너가 너 마음껏 찍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견제하라고 그냥 기술을 넘겨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아파치 헬기 그 동체 생산을 인도에 면허 생산을 한번 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량품이 많이 나가지고 불량품이 워낙 많이 나와서 결국 카이로 다시 한국으로 옮겼죠. 다시 예. 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 산업 기술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수의계약으로 저 포세이돈이라는 대잠 초계기를 샀는데 저기 이제 2023년에 도달을 하는데 제주에서 청도가 600km밖에 안 되는데 저기에 1000km짜리 초음속 스텔스 대함 미사일이 탑재가 된답니다. 저거를 그러면 중국 해군 함정들 잠수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런 거를 문재인 정권이 수의계약으로 청도에 이제 중국 그 북해함대 그죠? 기지가 저기에 있는데 그 1000km짜리 미사일이 초음속으로 그리고 스텔스 미사일이 날아가면 청도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 나온다는 이야기죠. 잠수함도 못 나오고 저런 거를 지금 뭐 6대를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중국 때려잡는 무기를 왕창 사주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가서 아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는 일은 실제 문재인이가 벌여놓은 결과는 중국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중국에서도 미움받고 또 그다음에 정보가 뭐 유출되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움받고 북한에서는 미움받고 북한에서 미움받고 그 삶은 소대가리 뭐 떼떼 머저리 뭐 이런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참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군의 무장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미국 눈치 본다고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뭐 보내고 하다 그게 약점이 잡히니까 미국이 그 약점 달래려고 그죠 약점 내 때리지 마세요 이제 뭐 그거 무기 사줄게요 무기 사줄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이 좋아진 게 지금 미사일 그 탄도 중량도 없어지고 사거리 제한도 38년 만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문재인 정권이 다 만들어 버렸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은 뭘 만드냐. 지금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장거리, 중장거리 그냥 10,000km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이 가능하지만은 그거는 적이 없으니까 불필요하고 한 3,000km에서 5,000km면은 5,000km 정도면 중국 그 신장 그 위구르 지역 그죠? 위구르 지역의 그 미사일 사일로 중국군의 미사일 사일로까지 완전히 다 그죠? 파괴할 수 중국 있겠죠. 전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전역까지 다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토대의 모든 제한을 다 풀어놓고 지금 퇴임을 하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지금 그 미국이 한국의 달 탐사, 미국의 달 탐사 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 업체들이 들어가는데 한국의 미사일 만드는 방산 업체들이 우주 개발에 참여합니다. 사실 그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우주 로켓 기술이 사실은 다른 쪽 거기에 우주 로켓에 탄두를 달아버리면 대륙간 탄도탄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우주 개발에 참가합니다 하면서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다 받아오는데 저기다가 그 꼭다리에다가 대가리에다가 저기 탄두. 그 탄두를 위성을 달면은 위성이고 재래식 탄두를 달면은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고 거기다 핵을 달면은 핵탄두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술을 지금 다 받아오는 게 달 탐사하려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달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 되는데 이게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그 기술하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의 대기업들이 뭐 미국의 아르테미스 저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는데 저 우주 개발을 하는데 저렇게 되면은 한국의 초정밀 산업, 뭐 첨단 신소재 산업 등 한국의 대기업의 제조업 역량, 기술 경쟁력이 대폭 상승해 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의 기술 제조 역량이 이제 상승하게 될 예. 때는 이제 중국 제재를 하면서 예. 중국에 갔던 많은 대기업의 이제 같이 협력 업체들이 예. 다시 대한민국으로 유턴해서 그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산업의 부흥을 일으키는 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프랑스, 독일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가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깔아앉고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이 침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3차 산업, 예. 그러니까 서비스, 금융 이런 업을 이제 중시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예. 2차 산업 시설, 산업 기반 시설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실 몰락해 버리는 건데 예. 스스로 이제 과거에 이제 군사 강국이었다가 예. 탱크를 만드는 산업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땀 흘려 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융은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죠. 에어컨 바람 나온 데서 뭐 일을 하니까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조업 땀 흘려서 일하는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서유럽이 망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슬람을 너무 맞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면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예배당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게 무너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린 예, 거예요. 결국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예. 그게 육신의 세상에서 그죠. 나타나는 건 예,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 되면 이제 한국의 이 기업들이 그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일본, 프랑스, 독일이 갖고 있던 시장을 다 뺏어 먹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키우는데 이 보시면은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한국의 바이오, 의료, 노보, 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기술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다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PS 예, 예. 위성을 우리가 쏘아 올리는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는 거 전부 다 예. GPS 기술입니다. GPS는 원래는 이제 선박 항법 시스템이었죠. 예. 예,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미 육군 위성 이 위치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과거에 항해할 때는 예. 별을 보고 예.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우리가 대양에서 내지는 사막 위에서 우리 위치를 측정했었는데 이 별이나 달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를 낼 때도 이 수평선을 볼 수 있는 새벽 미명 그때만 낼 수 있었는데 이젠 이거를 인공적으로 위성을 24개를 전 이제 지구 전체적 골고루 쏘아 올려서 그 24개 위성의 이 전파를 이용해서 지구 위에서 우리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GPS 시스템은 과거에는 미국만 그 미국만 있어요. 예, 미국만 독점했었고 군사 위성은 별도로 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예컨대 아까 10,000km짜리, 5,000km짜리 대륙간 탄도탄을 쏠 때 그 예. 정보는 위성 정보를 받고 정확한 위치에 그죠, 예.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데 미국이 GPS 위성 그러니까 군사 위성 정보를 안 줬습니다. 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안 줬었는데 우리가 이 우주 기술을 준다는 거는 우주 기술을 주고 니네가 위성 쏘아 올려라. 위성 쏘고 예. 네 마음대로 미사일 네 쏘세요. 마음대로 GPS 위성을 만들어서 그다음 네 마음대로 위치에 따라서 예. 요격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위성 하나 쏘는데 한 3천억씩 들었는데 예. 이게 그 고체 연료를 쓰게끔 제한이 풀어지면서 하나 만드는데 뭐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개를 위성을 쏘아도 3조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위성을 3조면 뭐 우리가 그 껌값이죠 사실. 예, 그 성인지 예산 35조에서 10%도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위성 GPS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 GPS는 위성을 8개를 써 전 지구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8개만 쏘아가 동북아시아만 커버하는데 예. 그럼 8개면 충분하죠. 예, 8개면 충분한데 저기 뭐냐면 중국만 때린다는 거예요.
중국만 때린다는.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을 뭐 100개를 쏘온다. 100개를 쏘면 24개는 예. 전 지구적인 예. 이제 우리 위치를 측량하고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00개면 뭐 예. 실시간으로 모든 지구의 이런 사정을 특히 군사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100개면요.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북한이나 중국의 그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1, 2분 단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중국, 북한 감시하는 위성 네 마음대로 쏘세요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미국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에 예. 속하지 않았을 때는 예. 정보는 1대1 교환입니다. 물물 교환. 우리가 미국에 정보를 주는데 너네도 위성 정보 내놔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 정보입니다. 이걸 휴민트라고 하죠. 그죠. 예. 휴맨 인텔리전트.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위성 정보. 예. 세진트. 예. 시긴트. 시즌트, 뭐 시즌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시긴트. 세진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위성 정보, 세틀라이트 인텔리전트입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정보를 교환해서 했었는데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면 예. 교환이 아니라 마음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서로 그리고 주고받고 한 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성을 쏘게 되면 우리 독자적인 위성 정보를 미국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결혼하면요 남자 여자 몸도 썼고 살림도 썼고 통장도 썼고 섞어 다 썩는 거예요 사실 그냥. 통장도 다 뺏깁니다. 예.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이게 뭡니까 저 파이브 아이즈에 아니 끌고. 근데 우리 송 위원장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아, 들어서 하는 거죠. 네. 난 또 순간 또 놀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파이브 아이즈에 끌고 들어가려고 네. 2008년도부터 계속 기술 주고 하면서 이때까지 거의 10몇 년을 키운 거예요 한국을. 네. 그러니까 지금 민간 발사장이 민간 우주 로켓 발사장이 저기 외나루도 저 끄트머리에 생긴대요. 사실은 이제 삼성이나 예. 현대나 한화나 이런 기업들 얼마든지 민간 발사를 운영할 예. 수 있는 능력과 저력을 가진 이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위성을 발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위성 발사 전문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네네. 부품업체도 많이 생기고. 예. 근데 지금 한국의 오산에 지금 미 우주군이 와 있는데 이 우주군이 있으면 정보 전달하는데 5분 걸리던 게 실시간이랍니다. 야. 한국 공군 육군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네. 이제 한국 공군에다가도 이제 미 우주군이 기술을 주면서 한국 공군이 우주군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고 예. 한국의 육군, 해군, 뭐 해병대도 우주 작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들을 이제 배양을 시킨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기가 이제 정보의 총체고 그죠. 가장 이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정보를 독점하는 군대가 결국은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군이 별도의 우주군이 생길지 공군 말고 우주군이 생길지 아니면은 항공우주군으로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확대 개편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혁명당의 정책 공약은 공군 외에 공군은 공군대로 육성하고 키우고 우주군은 우주군대로 별도로 키워가지고 이 군사력을 강화를 시키면은 중국은 저 한국의 공군과 우주군을 막으려고 막대한 군비를 증강하다가 경제가 파산나서 망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스타워즈를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군을 통해서 스타워즈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시진핑이가 이제 무너지는 날 그죠. 곧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을 지금 미국이 저렇게 견제를 하는데 혼자 견제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을 같이 이제 끌고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때까지 한국한테 그런 최첨단 무기를 사라고 할 때는 그 보수 정권보다 좌파 정권이 좋아서 왜냐하면 북한에 뭐 퍼주고 하는 게 약점이 많이 잡히니까 그걸 협박을 해가지고 미국을 달래려고 무기를 사게끔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무기 다 계약서 사인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무기가 들어와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이제 바로 친미 정권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들어설 때
그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째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 보수 정권, 친미 정권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보수 정권,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끔 공작을 할 겁니다. 예, 할 건데 들어서면 이제 바로 대한민국 통일이 그죠. 바로 목전에 다가와서 통일하게 되고 만주까지 중국과 그죠. 국경을 접경하게 되고 예. 그 만주 지역까지 예. 그 만주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이 사실은 이제 연해주 지역 우리가 발해가 예. 점령했던 연해주 지역까지 대한민국으로 오는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뭡니까 이 국민의 힘은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2009년도 11월 3일에 맺었고 2015년에는 1대1로에 들어가기로 그 싱크탱크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하고 중국 공산당 차하을 학회하고 또 정책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일중대가 됐고 저기 그건 내일 할 부분이 그거죠. 예. 지금 어제 뭐 이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을 6.25 때 국군과 싸워서 국군에게 치욕을 안겨준 그 전투를 미화하는 영화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이 야 이거 뭐 이런 걸 틀어야지 진짜 자유 뭐 민주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한번 뭐 예. 좀 깔 겁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헐어 뜯어 예. 허무는 이거를 용납하는 자들은 저희들은 예.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우리가 KF-21을 만들 때 미국이 그 F-35에 들어가는 스텔스 기술 25개 중에 21개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거를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미국이 아예 그 우리 FA-50 만들 때도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막 통으로 갖다 준 거고 엔진도 미국 엔진 쓰고. 예, 그런데 저기는 엔진 기술까지 다 이전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8조 3천억 원 들여가지고 그 F-35를 40기를 사니까 군용 통신 위성도 한 개를 끼워줬습니다. 이 아나시스 위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게 작전 반경이 6,000km에서 우리가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진짜 딴 데 가서는 나쁜 짓도 하고 하겠지만은 한국한테는 정말 좋은 게 아니 이게 무슨 화장품도 아니고 아니 전투기사니까 샘플로 저기 뭡니까 이거 샘플 위성을 위성을 샘플로 군사 끼워줘요. 위성을 샘플로 군사 줬습니다. 전용 통신 위성을 샘플로 끼워줍니까 이게? 이게 화장품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나라야 우리한테는. 그리고 지금 저기 KF-21의 엔진 기술도 미국이 이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드는 그 전투 KF-21은 한국산 부품이 33%가 들어가는데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100%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진도 지금 그 미국 항공모함에서 쓰고 있는 예, 슈퍼호넷 엔진하고 동일입니다. F-18 슈퍼호넷 예. 가장 현재 이제 4세대 전투기 예.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예. 전투기 중에 하나는 F-18 호넷에 실제 쓰고 있는 엔진을 대한민국의 예. KF-21에 예. 이제 이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KF-21 만들 때 이거 미국하고 짜고서 그 항공모함 야 너희도 어차피 항공모함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항공모함에 탑재를 하려고 하면은 딱 요 슈퍼호넷 요 사이즈가 좋으니까 엔진도 요걸로 하고 사이즈도 딱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이제 아닌가 싶어요. 한국 용어로 바꾸면 짜고 치는 예,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아 예. 앞만 봐도.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뭡니까 항공모함 만드는 거는 뭐 배 만드는 거에 한국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한척 만들겠어요. 예, 그리고 미국 그 지금 이제 새로운 예. 이제 항공기 새로운 항공모함 예, 예. 이제 새로 나온 거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거를 사출기라고 하는데 예, 예. 영어로는 캐터펄트라고 하고 사출기가 그 전에는 증기식 사출기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새로운 항공모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로 예, 예. 그건 최신 기술인데 전자식 사출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에게 기술도 이전해 줄 수 있다. 기술 이전해 주고 가져가라고. 예,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 기술이죠. 전략 기술이라서 미국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예. 증기식 사출기 기술만
프랑스 예. 샤를 드골함에 처음으로 팔아본 적이 있고 전자식 사출기 기술은 최신식이고 아무데도 판 적이 없는데 영국한테는 안 팔았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팔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얘기를 뭐냐면요, 그 남편분들이 그 자기 비상금 빼가지고 그 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피 같은 돈을. 아니 그러니까 숨기는데 아내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숨깁니다. 예. 그리고 들키면 내가 주려고 그냥 그런데 숨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예. 예. 속아주면서 예. 그러니까 저게 그러면 한국이 배를 항공모함 한 척 두 척 만들 그냥 막 계속 대량으로 찍어내겠죠. 그러면 전투기도 야 너가 만들어 찍어 하면 그냥 한국에 미친 듯이 전투기도 항공모함 탑재기도 만들어 가지고 찍을 거 아닙니까? 항공모함 세 척 있으면 한 대는 작전하고 예, 한 대는 훈련하고 한 척은 수리 한 대는 보고하고 수리 그다음에 제박 훈련하고 예. 이런 식으로 세 척이면 대한민국은 예. 이제 우리가 원유 수송 예. 항로 예. 중동 항로와 그리고 이제 미주 항로 예. 이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해상 전력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끌고 여기까지 안 오고 야 너가 맞습니다. 알아서 아시아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인도 태평양 지역은 너희가 알아서 한국 해라. 중심으로 쿼드 데리고 다니면서 니네가 알아서 중국 견제하고 그리고 알아서 대양 항로에 안전 통행권 예. 니네가 보장해줘라. 야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일일이 우리한테 물어볼게야. 내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그런 거는 네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출퇴근도 좀 시키고 애들 통학도 시키고 애들 뭐 좀 혼도 아니, 내고 알아서 해라 이거. 애도 낳고 애도 학교 가는데 맨날 남편 보고 예. 이거 데려다 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야 차 한 대 사줄게. 사줄게. 운전면허 따고 그래. 그리고 직접 다니면 당연히 좋아요. 이렇게 예. 하면서 차 사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주거나 차를 사라고 돈을 뭐 밀어주거나 하겠죠. 예.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한테 지금 운전도 가르쳐주고. 그죠. 돈을 밀어주면은 한국이 돈이 남아 돌면은 항공모함 세 척, 네 척, 다섯 척 막 뽑을 거 아닙니까? 이 제럴드 포드급 이제 새로 만든 게 지금 10조 정도면 만든다고 해요. 뭐 10조든 20조든 예. 어차피 예. 우리나라 조선소에 돈이 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조인데 그거는 우리 성인지 예산 35조. 그죠. 그거 세 척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예산, 공짜로 퍼주는 예산만 우리가 줄여도 1년에 35조입니다. 예, 성인지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운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저기 엔진 추력이 300톤이랍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위성 발사체를 하나에다가 위성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띄워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위성이 네. 동시에 여러 개로 쪼개져가지고 네. 이제 자기 자리로 간다 이건데 저기 뭐 하고 갔냐면은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똑같습니다. 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재래식 탄도면은 재래식 그 미사일이고 폭탄이 되는 거고. 핵폭탄이면은 저게 핵폭탄 탄두가 발사체는 한 개인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개가 쪼개져가 내려오면요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 이제 그 탄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요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발사해야 되는데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런 기술까지 한국한테 준다는 거는 예. 그 사실 중국 대리라는 건데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저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주에다 돈을 쏟아붓기 위하면 그 돈을 쏟아부으면은 이게 뭡니까? 옛날에 소련을 쪼갤 때 미국이 스타워즈 전쟁을 해가지고 우주에다가 돈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저 보시면은 국방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스타워즈의 운명은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막을 내렸다. 예, 그러니까 이 뱁새가 예. 광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져서 결국은 소련이 몰락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 당시에 우주에다 돈을 쏟아부어도 뭐 방송용 위성, 통신 위성, 기상 위성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경제가 예.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인 바탕이 됐지만 그죠 민간에서 예. 돈을 다 확보를 했죠. 이 개발비, 투자비를 회수를 했는데 소련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허공에 돈 뿌리고 망한 건데 국가 경제가 그죠.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 전략을 지금 똑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또 뭐까지 줍니까? 한국의 한화하고 미 육군하고 첨단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이제 같이 개발한대요.
그게 이제 한화에서 최근에 만든 명품 무기, 예. 호주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선풍적으로 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화 레드백 예. 장갑차 이 부분인데 미국 그 현재 쓰고 있는 미군이 쓰고 있는 장갑차가 M2 브래들리 장갑차죠. 예, 한 4, 5천 대를 바꿔야 된다고. 근데 합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나온 거예요. 2차 대전 때. 예. 요거를 이제 새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데 새로 만들려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미 한화라는 데서 예. 너무 좋은 명품 무기를 만드니까 미국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보자. 예.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그 브래들리 그 장갑차가 저 2차 이라크전, 예. 2차 대전이 아니고 2차 아, 이라크전. 이라크전. 예. 죄송합니다. 그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왜 지금 이 개념 설계, 그러니까 설계를 한국의 하나 디펜스한테 맡긴 거예요. 그 왜냐하면 저게 너 거 사줄게 이거예요. 그 왜 사주냐면 저 4,000대 5,000대 장갑차가 어디에서 운용이 되냐면 한반도하고 만주에서 운용될 차들입니다. 예. 결국 궁극적으로 육군 전력이 대규모 지상전을 하게 될 지역은 만주 지역입니다. 그죠? 예, 뭐 북한하고 만주니까는 야 어차피 너 나라에서 쓸 거니까 너가 만들어봐. 그래서 하나 보고 하라고 하는데 미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한 4, 5천 대 사주면요. 한국 방산업체들 완전히 떼돈 벌겠죠. 예, 그리고 그 만주 지역에서 결국 이제 그 지상전 대규모 예. 지상전이 만주 북한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장갑차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수리 그다음에 보급은 미국에서 가져올 겁니까? 예, 그죠. 아,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에서 수리할 예. 거니까 야 설계도를 너희가 만들어. 그런 거면 설계 개념이라는 게 차를 요렇게 만들까 이건데 이거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쓸 거니까 산악지대에서 쓸 거니까 그거는 한국이 제일 잘 만들죠. 예. 그러니까 한국 보고 하라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국한테 핵 연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이 승인했답니다. 이게 참 우리 한국 한미 간 이제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재연료 그 재처리 기술, 예. 재처리에서 이 농축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일본보다도 약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핵연료 재활용 기술 조금 다른 기술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승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게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열어줬다. 예. 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뭐 설계도 있고 뭐 다 기술 오케이 다 됐는데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준데 이제 허가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확실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올해 10월달에 한미 안보 뭐 연례 협의회 뭐 이런 걸 한대요. 아마 그거 하고 나면은 그 공식적으로 예.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가지고 보유를 예. 승인해 줄 거다. 뭐 그런 그리고 이야기 나오고 이미 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 원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 원전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예. 그리고 그 미국의 기술이 아닌 우리가 스마트 원전을 가졌을 때는 한국 지금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적용도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미국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 부분을 허용한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핵무기 만드는데 발사체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만드는데 10단계가 있으면 9.5단계까지 미국이 승인을 해줬다는 거고 0.5단계는 뭐냐? 한국이 확실하게 친미 국가가 되면은 그때 해주겠다는 건데 2035년 되면은 결혼 신고서에 도장 찍어. 애 셋 낳고 애 셋 그리고 놓고 저기 나면 그 선녀 옷 벗고 있어. 애 셋 놓고 나면 도장 찍어주겠다는 쌀이 건데 익어서 밥이 되면 해줄게. 2035년에 한미 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 폐기가 되는 거죠. 예. 폐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핵무기 개발도 족쇄가 풀리는데 이미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놓고 탄도미사일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성공했다더라고요. 예, 발사가. 그러니까 SLBM이라고 하는데 예. 서브마린 이게 잠수함이잖습니까? 서브마린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예. 이게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말하는데 지금 그 이번에 뭐 도산 안창호급 여기서 성공했답니다. 성공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게 물 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발사해서 이걸 유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막 흘러가잖아요. 그 조류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도 나왔지만 이 도산 안창호 이 잠수함을 3,000톤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은 스펙을 굉장히 줄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군함의 무게를 재는 방법은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가득히 이제 세수대야에 물을 가득히 넣고 띄우면 물이 넘쳐서 흐르는 양, 이게 배수입니다. 그 양을 측정하는 게 흘러 넘친 물의 양이 배수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경하 배수량은 아무것도 안 실은 거예요. 무장도 하나도 안 하고 사람도 없고 그냥 껍데기 무게만 말할 때 경하 배수량이에요. 배 껍데기 무게. 예, 배 껍데기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장하게 되면 저건 3,000톤급이 아니라 4,000톤급 이상이 되겠죠. 그 우리나라는 그 계속 배수량을 속입니다. 예. 자꾸 낮추니까 뭐 저거는 사실 해군에서 발표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을. 실제 만재 배수량은 이제 5,000톤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안전키는 작은데 서면은 키가 2m 이리 막 키 확 큰 애들 있잖아요. 뭐 그렇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제 안전키가 크지 않습니까? 이 저기 허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무기 스펙을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자꾸 줄여서 속입니다.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저게 지금 중국과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충성은 뭐는 우리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미국에 갖다 바치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친북 친중만 안 하고 공산주의만 안 하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이거 했으면요 이미 통일됐죠. 통일도 된 거지만 저 완전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저기 얻은 겁니다. 그런데 친북, 친중 진짜 나라 다 팔아먹고 북한에 뭐 대북제재 위반하고 뭐 공산주의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놓으니까는 저기 지금 여적죄로 사형당할 판인 거지. 해놓은 업적만 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우리 한국군의 무장을 상당히 도와준 입장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고 저기 일하는 놈 따로 있고 뭐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뭐 일하는 놈 따로 있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저래 해놓고 가면 제주는 고민 넘고 고미 부리고 아니 제주는 저기 문재인이가 부리고 그 뭡니까 돈은 저기 국민혁명당이 벌고 앞으로 이제 국민혁명당이 확실한 친미니까 국민혁명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저거 우리가 다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잠수함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일본의 섬들입니다. 일본은 해안선이 길어가지고 사실은 저기 주황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중국의 잠수함 함정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막는 저기 방어선입니다. 그 일본은 함정이 많아도 구축함이 30척이라도 그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수리를 해야 되면 실제로 작전에 투입하는 거는 10척밖에 안 되는데 그 10척이 저 어마어마하게 긴 그 방어선을 막아야 되니까 실제로 중국을 압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 제주도 앞바다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 척이 떠 있으면은 중국 대련이나 청도에서 나오는 항공모함이나 함정 잠수함이 저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군사 용어로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조르는 지점을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초크하면 영어로 목을 조르다라는 뜻인데 이 제주도 앞바다 이어도 그 남서 해역에서 이 원자력 특히 이제 공격 원잠을 저기에 몇 척만 띄워놓으면 중국 해군 북해 함대가 마비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걸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길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사거리가 말은 800km 하는데 제가 볼 때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료를 뭐 50% 채웠을 때 800km라는 건지 30% 채웠을 때 800km라는 건지 그거를 발표 안 하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중국의 저 동부 연안, 남부 연안 저 공업지대가 전부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한국이 그 마음만 먹으면은
3개월이면은 핵무기 핵탄두 만드는 거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프랑스 기술을 우리가 이제 습득해서 예. 뭐 개발은 완료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문은 뭐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뭐 있는데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설명을 하면 A4 용지 2만 장이 필요합니다. 예. 2만 장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핵폭탄은 2,000장이면 됩니다. 예. 10분의 1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원자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단계고 돈만 주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핵폭탄이 1945년 그 8월 6일 날 터진 거 아닙니까? 히로시마에. 그러니까는 그 40년대 기술이니까 지금 한국은 그 기술을 훨씬 뛰어넘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예. 바로 우리가 핵무장 가능성, 핵무장 기술을 없애는 겁니다. 예. 아주 비슷하게 이스라엘 예.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6차 예. 중동전까지 이렇게 치렀는데 6차 중동전 이후에 디모나라는 사막에 예. 이스라엘이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보다 더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디모나라는 곳에 핵발전소를 만든 이후에 아랍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왜? 하는 거죠. 예. 핵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핵발전소를 우리가 원자력 예. 발전소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로 핵 억제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전쟁 억지력을 의도적으로 문재인이가 포기하게끔 그 월성 1호 예. 원전을 중수로입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플루토늄이 나오는 그 핵무기에 들어가는 물질을 만드는 플루토늄이 나오는 맞습니다. 중수로 가합형 중수로 원전이 월성 1호기인데 그 월성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전쟁 억지력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애서 예. 중공이나 북한에 우리가 스스로 항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래서 이적죄 내지는 예. 이 일반 이적죄 내지는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로 이거는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는 한국의 그 핵무기 만드는 기술은 그 뭐 폭발 실험이 필요 없대요.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미국이 모른 척하고 한국이 말 안 하면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이 SLBM 탑재하고 저기 중국 아파트에 계속 떠 있는데 여기다가 핵무기를 쏠 수 있잖아요. 한국에 핵무기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말 안 하면 모르지. 그러면 중국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하면서 또 핵초진 세빙선을 개발한대요. 4~5만 톤짜리 세빙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기 사이즈가 저기 어딥니까? 항공모함 만드는 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스마트 원전 기술을 이용하면 뭐 얼마든지 항공모함이라든가 그리고 이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는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도 전수하겠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가 이번에 기항한 이유가 바로 저 기술을 이전하고 팔아먹으려고 온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지금 제주도에 기항한다 하더라고요. 제주도. 그리고 동해에서 제주 해군 기지에 기항하기로 한국 해군하고 훈련을 했는데 정부는 훈련했다 말을 안 하고 계속 중국 눈치 본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선한 창호급이 재래식 잠수함 치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을 탑재를 했는데 수직 발사관이라는 걸 16개 수직 발사관이 있습니다. 6개. 예. 그러니까 그 재래식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놓은 잠수함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재래식 잠수함. 근데 그 보통 원자력 잠수함만 핵 잠수함만 그 수직 발사관을 넣는데 그걸 누가 저걸 도와줬나 봤더만은 저 밥콕이라는 항공모함 만드는 회사 있죠. 저기서 대우조선에다가 저기 원자력 그 잠수함 만드는 기술 기술을 다 전수한 거예요. 영국 그 밥콕사는 이제 원자력 원잠,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우한테는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기술, 설계 기술 이런 것들, SLBM 수직 발사관 탑재하는 그런 기술들 다 그거를 다 주고 현대한테는 항공모함 만드는 기술을 주고. 그 이게 뭐야?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걸 말해서 우리 얘기했던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반대하면요, 이거 영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 이런 기술 이전 협정 내지는 협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영국 항공모함하고 한국 해군이 저기 동해에서 훈련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벌써 3번함이 나온대요. 3번함 진수는 했고, 진수라는 건 이제 조선수에서 다 만들어서 바다에 이제 들어와 있고, 다만 이게 해군의 인도대에서 정식으로 이제 무장을 싣고 이제 활동할 수 있게 이걸 취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수는 벌써 된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해군의 인도만 안 됐다고 보시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테스트하는 거 아니면 전력화 과정을 거치는데 무기도 실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해외 외신에서 이거를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영국이나 프랑스도 잠수함을 하나 만들고 한 6, 7년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2번함, 3번함을 찍어내는데 한국은 이거 뭐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뭡니까? 이게 저 붕어빵 찍듯이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미국의 초창기에 요청을 했을 때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벌린 게 독일이죠. 독일 하데베사라고 하는데 하데베사에서 209급 잠수함 1200톤짜리 1200톤짜리 잠수함 기술을 들여왔는데 하데베사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없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고 선생님을 뛰어넘었어요. 선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3000톤급 넘는 잠수함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자력 잠수함 뭐 핵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6개월 내에 한국 수소폭탄 핵실험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핵 능력이 핵무기 4,33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니까 이왕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고 그 뭐 수직 발사관 탑재해놓고 나중에 탄도만 갈아 끼우면 된다는 거예요. 탄도만. 탄도만 핵탄두로 바꾸면 저 부분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 바로 원자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이제 저 핵잠수함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뭐 항공모함은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한테 미국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 주냐면은 한미 인프라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죠. 그래가지고 중남미 국가나 뭐 동남아 국가, 뭐 중동 혹은 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빚만 엄청 지게 됐죠. 경제 식민지가 된 국가들한테 야 중국 돈 떼먹어. 우리가 인프라 지어줄게. 우리가 돈 대고 해줄 테니까 너 우리 편 해. 중국 돈 떼먹어도 돼. 그 대신에 공사는 한국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 공사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 공사가 늘어나니까는 한국에서 만든 부품들이 지금 해외에 엄청나게 수출이 돼가지고 저거를 이제 빌드백 어게인 B3 B3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중국 공사를 뺏어서 미국이 누구에게요? 한국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가 문재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자식 이거 이중수파이 아니야 이래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국의 눈치 보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계속해서 시진핑을 때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속된 말로 자기 편에 수류탄 던져가지고 자기 편 다 죽게 하는 고문관이야.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거 보면은. 총은 쏘는데 아군한테 쏘고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게 하여튼 중공군을 아군이라고 하면 그렇죠. 거시기한데 거시기한테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 자식이 뭐야 완전 고문관이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을 빼내면서요 전 세계에서 일본 기업을 같이 빼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요. 그 참 저는 일본이
그냥 1대1로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깊숙이 관여를 해서 예. 거기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었던 단물 거죠. 빨아먹고 있었는데 네. 중국 빼니까 일본도 같이 날라고 그러고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한국을 미국이 통일시키려고 하고 쿼드에도 가입시키려고 하고 G7에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일본이 끊임없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필요 없어 꺼져 이 새끼 하고 싸대기 때리고 얘 일본까지 제껴버리고 중국 제껴버리고 야 한국 니 혼자 다 먹어 딴 놈 주면 안 돼 혼자 다 먹어 이래가지고 동남아시아 뭐 저 중남미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지금 배를 못 구한답니다. 배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이게 한진해운, 예.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이 부산항이 그 전까지는 뭐 허치슨 터미널이라든가 예. 이거를 다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 외국 자본에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부산항의 물동량이 이제 줄어서 한국을 안 거치고 일본,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해운 회사 하나를 키워내는 데는 이 40년이 걸렸지만 예. 이건 무너지는 데는 이 정부가 이제 이걸 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박근혜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그때 했었죠. 그 중국 애들이 많이 먹어 중국 그 예. 해운회사들 다 먹었는데 그걸 다 중국 해운 회사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네. 박근혜 정권에서 이상하게 친중 정책이 나온 게 왜 그런가 했더만은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2009년도에 그 저기 MB 때 아닙니까? 아, 예, 2009년도부터 예. 맺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국힘당의 싱크탱크죠. 싱크탱크죠. 예. 거기가 지금 중국 자얼학회 공식 초청으로 북경에 가가지고 1대1로에 들어가는 거 정책 협약하고 참네. 그러고 가서 또 업무 협약 맺고 근데 저기 보시면 2조 협력 분야의 빨간색 글씨를 보세요.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연구,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 연구, 성과, 뭐 교류 및 협력. 저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미 동맹이 아니고 중국하고 경제 동맹 슬슬슬 하면서 이제 군사 동맹까지 가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애국 헌장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보면 예. 우리가 1945년 8월 6일 예.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승만을 선택할 것이냐 김일성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예. 번째 선택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예. 조중동맹, 예.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근데 지금 이 업무 협약을 보면 예. 바로 그 두 번째 선택이 있어서 조중동맹, 그죠. 통제경제로 가겠다고 자얼학회와 이 협약을 국민의힘의 예.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조중동맹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점진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파기하는데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1중대가 되고 얘들이 2중대가 되면서 맞습니다.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중국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한진해운을 없애버리면서 그 한진해운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물량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는 중국 거죠. 해운사로 다 예. 가버린 거죠. 그런 결과가 예. 바로 이제 뭐 이 지금 국군을 참혹하게 몰살시킨 예. 이 중공군의 전투를 미화하는 영화를 정부가 허용했을 때 국힘당에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자유라고 예. 참 그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변인가 대변인가 뭐 그러는데 대변인.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5.18에 그 최재형 원장이 전 감사원장이 5.18 민주묘역 찾아가 저기 뭐 무릎 꿇고 무릎은요 하나님한테만 꿇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한테만 꿇어야지 왜 아무 때나 무릎 남자 새끼가 아무 때나 무릎 꿇어. 이 윤석열이도 가서 무릎 꿇고 울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고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아성 가서 안 가버리잖아요. 왜 안 가잖아요. 어차피 거기가 안 무슨 찍는데. 표가 나온다고 가서. 예. 예. 보세요. 민주연구원도 중국 공산당하고 베이징하고 자,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교류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1정당 2정당이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중국에 예속돼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료보험도 지금 다 해먹고 있고 의료보험 지난 5년 동안 3조 원 넘게 부정수급이 됐는데 그중에 70% 2조 넘게 중국 애들이 해먹은 거예요. 우리 의료보험이 고갈되는 이유가 2조를 누가 해먹어요? 중국인들이 해먹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저 국민의힘은 왜 그거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지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 누가 가져가? 중국인들이 다 가져가죠. 노가다 일자리 없습니다. 식당 일자리 없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저 중국인들이 한다면서요. 택배도 택배 알바도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 다 중국인들이더만 보니까. 저 성균관대 근처 살았는데요. 성균관대 근처에 이 편의점 알바가 중국인인 거예요. 근데 편의점 사장이 중국 사람. 이미 먹힌 거예요. 이미 먹혀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집 두 채 세 채 살 때 중국인들은 그 부동산 규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에서 대출 규제 안 대출을 받습니다. 무제한으로 받으니까 한국인들이 세금 못 내고 장사 안 되고 해가지고 아파트도 토해내고 상가도 토해내면은 그거를 중국인들이 사가지고 중국인들 고용해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중국인의 힘인가? 중국인의 힘이지. 중국 국민의 힘이지. 중공인의 힘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강원 목사님은요, 미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가서 한국의 인권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 가지고 또 설교를 하셨어요. 연설을 하셨어요. 그 미 의회에서 초청받은 정강원 대표 미 의회 연설. 여기 보시면은 이 회의가 7월 달에 있었던 세계 종교회의인데 여기에 미국의 전현직 국무장관 정보기관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6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북한의 인권 탄압, 종교 탄압 이야기도 나오고 한국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받는 정강원 목사의 사례가 폭로가 됐는데 초청을 했는데 못 가니까는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이가 북한의 간첩이고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만든 나라니까 미국에 와서 좀 도와달라, 지켜달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국힘당에서 이런 내용이 미휘에 실렸나요? 아니죠. 안 실렸죠. 정강원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보냈더만 미국 의회의 공식 기록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미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게 누구예요? 정강원 목사님 혼자. 예? 전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전 목사님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까는데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로 전 목사님 혼자 미국 가가지고 지금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저거 보고 놀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미 의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가지고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정보기관들이 다 알아버렸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한국의 친미 정권을 세울 때 누구하고 손잡겠습니까? 중공한테 포섭당한 자들을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부르짖는 국민혁명당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이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쪽에다가 우리 방송 보고 하는 내용들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 다 들어가는 거지. 국민혁명당이 하는 이야기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대선도 결국은 이제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미국이 결코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혁명당과 함께 우리가 미국이 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우리는 다 조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국민혁명당에 대통령 후보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스탈린이 왜 그 혁명에 성공한 줄 아십니까?
걔가 그루지아 촌놈이라 가지고 러시아 말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기어 나왔거든. 그러니까 먼저 총 들고 나간 놈들이 서로 총질하다가 다 총에 맞아 다 뒤졌어.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늦게 기어 나오니까 다 뒤졌네.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날로 먹은 거예요. 스타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예, 스타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속된 말로 앞에 그 시다바리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싱할 때 뭡니까? 챔피언 결정전 할 때 그 맨 앞 뭐 1라운드,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그 뛰는 거는 뭐 그렇고 그런 애들 이제 뭐 주니어들 뛰는 거 아닙니까? 시범 경기. 시범 경기, 신兵들 그런 거에 너무 신참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스타는 누가 나와야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처 입었죠. 국민의힘에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상처 입었죠. 9월달, 10월달 되면은 양당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국민들 야, 우리가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인데 야 새로운 사람 없냐? 그랬을 때 우리가 11월달에 딱 하면서 그 네. 뭡니까 대선 경선 해가지고 딱 스타를 내보내면은 그럼 그래 야 저 사람 하자.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계획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한테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서 국민 경선까지 저희들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살려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혁명당과 함께 만주수복, 북한 구원, 북한 주민들 구원, 만주수복 하실 분들, 정권 한번 갈아엎으실 분들,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여기 연락처 주세요. 저기 010-6839-9643 혹은 저기 G2코리아 2030@gmail.com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를 주시면은 저희가 다 수집해가지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 중앙 그 연수원, 당원 연수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저기 문자로 SNS로 뭐 카톡으로 다 그 참여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장시간 동안 또 수고하셨는데 그리고 저기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요 저희가 그 카드 뉴스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국민혁명당 TV 구독 신청 또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혁명당에서 이 전국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이거를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플래카드는 정당법 37조 제2항에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호되는 행위라서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떼는 행위는 정당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7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5개 광고물법 이거에 따라서 8조에 따라서 뭐 철거하니 많이 하는데 5개 광고물법 8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이거는 단체나 개인이 정책 등을 게시하는 비영리적인 목적의 게시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이 특별법이라서 이게 우선적으로 보호되니까 여러분들이 떼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그 국민혁명당에 신고해 주시거나 각 시도당에 신고해 주시면 고소장과 그 대응 형식에 대해서 이미 다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되고 그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철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공무원에게 항의를 해 주시고 그 해당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 당원 소통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뭐 좋은 정책도 올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아니면 뭐 지나가는데 경찰이 잡았다 하면 경찰 명찰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우리 당에 그 현수막을 봤다 하면은 그런 거 좀 찍어가지고 어디에 걸려 있더라 뭐 이런 내용 것도 좀 올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의 소통이 되겠죠. 뭐 그 당원 게시판을 좀 그 활발하게 좀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우리 정당 가입 신청 받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